1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실험대 위에서 질량이 다른 두 개의 실험용 수레를 마주보게 하고, 우리가 지금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이제 저희가 구하는 것은 이 실험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먼저 운동량 보존 법칙은 이렇게 두 수레가 마주보고 있을 때 가운데 용수철을 넣고 압축시키게 돼서 놓게 되면 이제 오른쪽 수레의 운동량과 왼쪽 수레의 운동량이 같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방향은 반대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M 값과 V 값을 모두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기억, 두 수레의 질량을 잰다는 무조건 필요하겠죠. 그 다음 이제 V 값, 즉 속력을 알아야 합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 거리와 시간을 알면 이 속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에 있는 두 출발점에서 멈추기까지의 거리를 잰다도 필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시간만 구하면 되죠. 시간은 이제 튕겨진 두 수레가 리을에서 멈추기에 동시에 닿는 소리를 듣게 되는 출발점을 표시해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용수철을 놓았다고 했을 때 이제 두 수레가 멈추게 동시에 도달하게 되는 출발점을 저희가 표시해준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는 만약에 그 지점이 이쪽이라고 하면 이 각각의 수레가 멈추기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동일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을은 이 시간을 구하는 방법으로 리을도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귿에 이제 탄성력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선 운동을 하는 두 물체 A와 B의 운동량과 시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그리고 조건에 두 물체의 질량이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량은 그 공식이 M 곱하기 V이기 때문에 이 A와 B의 질량이 같기 때문에 이 질량을 없애줘도 이 속도의 시간에 따른 그래프는 그대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1번 물체 A는 일정한 힘을 받고 있다. 지금 아까 이 그래프가 속력 그래프도 된다고 했죠. 그럼 속력 그래프로 봤을 때 물체 A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힘을 받고 있다. 맞고요. 즉 가속도가 일정하다. 2번 시각 t0에서 물체 A와 B는 서로 만난다. 이 VT 그래프, 즉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는 그래프 밑부분의 넓이가 이동한 거리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 A는 그 면적이 이만큼밖에 되지 않고 B는 거기에 이만큼을 추가한 양이기 때문에 둘은 서로 만나는 게 아니라 B가 이제 더 많은 거리를 갖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리고, 3번 시각 t0 이후 물체 B는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한다. t0 이후에 물체 B는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즉 가속도가 존재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가속도가 아니라 그냥 등속도로 운동한다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4번 두 물체 A와 B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 지금 속도와 시간 그래프인데 그 속도가 둘 다 모두 양수의 값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는 맞는 표현이고요. 왜냐하면 속도는 벡터, 즉 방향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 물체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감소한다. 먼저 B는 처음에는 속력이 계속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속력이 일정하겠죠. 그럼 처음에는 가속도가 존재했다가 그 가속도가 t0 이후에는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짜힘의 크기, 즉 MA식에서 M은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고 A가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5번은 맞는 보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미적분을 배우신 분이라면 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즉 이 VT 그래프에서 t에 대해서 미분한 값, 즉 각각의 지점에서의 이 기울기가 가속도의 값이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0초에서는 기울기가 이만큼, 그 다음 시간이 지날수록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다가 t0 이후에 기울기가 0이 되기 때문에 그 가속도의 크기는 점점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지 있는 물체 A, B에 수평 방향으로 힘 F, EF를 t초 동안 작용하여 A, B가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A와 B의 질량은 M과 EM이고,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은 A의 물리량이 B의 물리량보다 작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F는 MA라는 공식에 의해서 만약에 A의 가속도를 우리가 A라고 하게 되면, 스몰 A라고 하게 되면 B의 가속도 또한 EF, EM이므로 가속도가 A가 될 것입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t초일 때 속도의 크기, 이 속도는 지금 처음에 정지해 있기 때문에 가속도에 시간을 곱한 값만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t초라고 일정하게 주어져 있고 가속도도 지금 둘 다 A와 A로 일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는 동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니은 t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 이제 운동량의 크기는 충격량으로 알 수 있는데요. 충격량, 즉 I는 받은 힘에다가 시간을 곱해준 값의 공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델타 P,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량의 크기는 처음에 둘 다 정지해 있기 때문에 처음엔 둘 다 0이었다가 이제 나중 운동량은 F 곱하기 T를 한 시간, 즉 A는 FT, B는 EF의 힘으로 T초 동안 받기 때문에 EFT라는 운동량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B보다 운동량의 크기가 작게 되겠죠. 그 다음 디귿, T초 동안 물체가 각각의 알자 힘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A는 FT 그리고 B는 EFT이므로 디귿도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럼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총알이 사과를 뚫고 지나간 모습이 나와 있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먼저 기억, 총알이 받은 충격량은 총알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아까 공식에서 봤듯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보기입니다. 그리고 니은, 사과가 총알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총알이 사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보다 크다. 이 충격량은 이제 두 물체끼리 작용하게 되면 사과가 총알로부터 받은 거나 총알이 사과로부터 받은 거나 둘이 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보기고요. 그리고 디귿, 총알이 사과에 작용한 힘의 크기가 사과가 총알에 작용한 힘의 크기보다 크다. 이건 작용 반작용 관계죠. 총알이 사과에 작용한 힘의 크기랑 사과가 총알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되어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충돌 전에는 A가 V의 속력으로 오고 충돌 후에는 AB가 정지하고 C가 오른쪽으로 V의 속력으로 운동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B, C의 질량은 모두 같다고 나와 있죠. 그럼 저희가 질량을 셋 다 M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이제 바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충돌 전 A의 운동량의 크기 MV겠죠. 그리고 충돌 후 C의 운동량의 크기 또 마찬가지로 MV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둘이 같기 때문에 맞는 보기입니다. 그리고 니은, 충돌 전 A의 운동 에너지의 크기 2분의 1의 MV제곱이고 충돌 후 C의 운동 에너지의 크기 2분의 1 MV제곱으로 서로 같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이고, 마지막으로 디귿, A가 B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C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다. 먼저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즉 A의 델타 P,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값은 처음에 MV였다가 나중에 정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MV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C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0에서 MV라는 값을 가져서 MV이기 때문에 디귿도 둘은 같다는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리고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와 같이 도르를 이용해서 이제 B가 중력을 받고 있고 나에서는 A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A의 질량은 4kg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 A의 V, T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처음에는 20km 곱하기 m/s죠. 운동량이. 그렇기 때문에 이를 질량으로 질량, 즉 4kg로 나눠주게 되면 속력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20을 4로 나눈 5가 초기 속력일 것이고 3초에서의 속력은 80을 4로 나눈 20이 되겠죠. 그래서 VT 그래프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B의 질량은 2kg이다. 먼저 B의 질량을 우리가 M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A의 VT 그래프를 통해 A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요. 지금 3초 동안 5에서 20, 즉 속도 변화량이 15만큼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는 5m/s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 일단 가에 작용하는 힘은 B가 중력을 받겠죠. 10m만큼의 힘을 받고 있고 이 힘을 A와 B가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F는 MA에서 우리가 가속도는 M분의 F가 되겠죠. 이 식을 그대로 사용해주게 되면 가속도의 값, 즉 O는 M은 지금 A와 B의 질량을 합한 값이어서 4 더하기 M이 되겠죠. 그리고 힘은 B에 작용하는 중력, 즉 10M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풀어주게 되면 M은 4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B의 질량도 4kg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기억 B의 질량은 2kg이다. 이건 틀린 보기겠죠. 그리고 니은 3초일 때 A의 속력은 20m/s이다. 우리가 구한 대로 니은은 맞는 보기입니다. 그리고 디귿 A의 가속도의 크기는 5m/s 제곱이다. 이것도 우리가 구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질량이 1kg인 물체 A가 일정한 속력으로 질량이 M인 물체 B를 향해 운동하고 그 물체의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를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를 통해 우리는 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처음에 0초에서 1초 동안 A의 속도는 1초 동안 4m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4m/s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1초 이후에 A의 속도는 1초 지나가는 동안 위치가 2m 변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2m/s가 되겠죠. 그리고 B의 속도는 마찬가지로 1초 동안 4에서 6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2m/s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두 물체가 충돌했을 때 운동량 보존 법칙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럼 처음에 A가 B로 달려드는 속도는 4m/s이고 1초에 지금 A와 B의 속도가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에 1초에 충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초에 충돌을 했더니 그 이후의 운동량은 A가 2m/s로 왼쪽으로 지나가고 B는 2m/s로 오른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사용해주게 되면 초기 상태의 운동량은 A만 존재하기 때문에 4가 될 것이고 나중 상태의 운동량은 A는 왼쪽, 즉 마이너스 값, 마이너스 2를 가져야 되고 B는 오른쪽, 즉 플러스로 이 M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풀어주게 되면 M은 3kg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충돌 시각은 1초이다. 우리가 아까 구한 대로 맞는 보기죠. 그리고 니은 B의 질량은 3kg이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방금 구한 대로 맞는 보기입니다. 그리고 디귿
충돌 후 B의 운동량의 크기는 4kg 곱하기 m/s이다. 충돌 후에는 B는 지금 2m/s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죠. 그럼 P는 MV식에서 질량은 3, 속도는 2이기 때문에 운동량의 크기는 6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축구 선수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축구공이 처음에 10m/s로 날아왔더니 축구 선수가 이를 발로 차서 얘를 반대쪽으로 20m/s의 속도로 날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축구공의 질량은 0.5로 주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른쪽을 플러스 값이라고 하고 왼쪽을 마이너스 값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일단 축구 선수가 차기 전 운동량은 왼쪽 방향으로 0.5 곱하기 10, 즉 마이너스 5만큼이 되겠죠. 후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20m/s이기 때문에 플러스 0.5 곱하기 20이 되어 10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마이너스 5에서 10으로 변했기 때문에 총 15가 되어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9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물체 A를 물체 B와 C에 각각 직선상에서 충돌시켰을 때 힘, 그리고 시간, 그리고 운동량 변화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A의 운동량 변화량은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는 공식에 의해 힘의 시간을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A와 충돌한 물체가 B일 때 P값, 즉 운동량 변화량 값, 즉 충격량 값은 A에 작용한 힘의 충돌 시간을 곱해준 F 곱하기 T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억은 힘 EF에 충돌 시간 3T를 곱한 6FT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FT를 P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값은 6P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뉴턴의 운동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먼저 기억에서 질량이 10kg인 물체가 20m/s로 움직이다가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아 4초 만에 정지하였다. 이때 물체에 작용한 R장이면 40N이다. 이건 우리가 공식 충격량은 델타 P, 즉 운동량의 변화량 값과 같다는 공식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질량이 10kg인 물체가 처음에는 20m/s로 움직이다가 4초 만에 정지하였다고 했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 값은 초기의 운동량 값, 즉 2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이 충격량, 즉 F 곱하기 T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R자임. 그래서 F, T는 우리가 4초라는 것을 알고 있죠. 4를 곱해주게 되면 F는 50N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이고요. 니은 질량이 20kg인 자전거가 20m/s의 속력으로 벽에 부딪혔을 때 정지하는 시간이 0.1초가 걸렸다면 평균 힘은 4000N이다. 이것도 똑같은 공식 사용하면 되겠죠. 처음에 20kg가 20m/s 크면 400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고 이가 정지하였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400일 것입니다. 그 값은 평균 힘에다가 델타 시간을 곱한 값인데 이 시간을 우리가 0.1초라고 알기 때문에 F의 값을 구해주게 되면 4000N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디귿 무중력 상태인 우주 공간에서 질량 4kg의 물체에 가해준 힘이 12N이라면 가속도는 3m/s제곱이다. 무중력 상태라는 것은 외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중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F는 ma라는 식을 사용해주게 되면 F가 우리가 12N, 질량은 4kg, 그리고 구해야 하는 것이 가속도이기 때문에 a는 3m/s제곱이 나오게 돼요. 디귿은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가와 같이 축구공을 발로 차고 있고 나는 이 A와 B 상황에서 힘의 시간에 따른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에서
시간축과 각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4mv로 같다. 지금 힘은 F고 시간 T. 그렇기 때문에 A와 B가 만들어내는 이 면적값은 F 곱하기 T, 즉 충격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량은 우리가 4mv 값으로 같다고 했죠. 그리고 이는 운동량의 변화량과도 같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에서 보게 되면 처음에 왼쪽 방향으로 A의 경우에 공이 처음에 왼쪽 방향으로 2mv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4mv라고 했기 때문에 A에서 공을 차고 난 이후에 이제 공의 속도의 크기는 2v가 될 것입니다. B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초기 상태의 운동량이 왼쪽 방향으로 mv이기 때문에 나중 상태의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3mv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질량이 m이기 때문에 속도는 3v가 될 것입니다. 이제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발로 차는 동안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충격량의 크기는 둘 다 4mv이기 때문에 둘은 같게 됩니다. 그 니은 발로 차는 동안 공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의 2배이다. 지금 F 곱하기 T의 값이 서로 같죠. 4mv라는 값으로. 그런데 A의 경우에는 그 T의 값이 시간 T이고 B의 경우에는 시간이 2T죠. 그렇기 때문에 힘의 크기는 A가 B의 2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이고요. 디귿. 공이 발을 떠나는 순간 공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의 2배이다. A는 2B의 속력이고 B는 3V의 속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어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바로 보기 기억을 보게 되면 정지해 있던 물체가 직선상에서 일정하게 가속되어 200m를 운동했을 때 속도가 10m/s가 되었다. 이때 이 물체의 가속도는 0.25m/s 제곱이다. 이 기억에서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처음에 정지해 있다가 나중에는 10m/s가 되었고 그때 이동한 거리, 즉 S값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0, S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A를 구할 수 있겠죠. 그 공식을 그대로 사용해주게 되면 2 곱하기 A 곱하기 변이 200은 나중 속도가 10m/s, 그래서 제곱을 해주게 되면 100이고 처음엔 정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0이 되겠습니다. 이 식을 풀어주게 되면 A는 4분의 1, 즉 0.25m/s 제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어 기억은 맞는 보기입니다. 그리고 D은 질량이 120g인 야구공을 연직 위로 5m/s로 던질 때 운동량의 크기는 0.6이다. 운동량의 크기의 단위는 kg과 m/s입니다. 하지만 지금 질량이 g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얘를 kg으로 바꿔주게 되면 0.12kg이 되고 운동량의 크기 P는 mv식에 넣어주게 되면 m은 0.12, V는 5기 때문에 0.6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디귿. 정지해 있던 질량이 4kg인 물체에 20N의 힘을 2초 동안 작용했을 때 물체의 속도는 10m/s이다. 이것은 이제 충격량, 즉 I는 F 곱하기 T는 델타 P 공식에서 이 두 가지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0N의 힘을 2초 동안 받았을 때 처음에 정지해 있던 질량 4kg의 물체가 나중에 10m/s로 운동하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 값은 40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게 지금 속도죠. 그럼 이 값이 m 곱하기 v가 돼야 되는데 지금 m 값이 우리가 4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v 값은 저절로 10m/s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어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질량이 2kg의 물체에 일정한 힘 F가 작용하여 0초일 때 1m/s 그리고 2초일 때 4m/s로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힘 F의 크기는 3N이다. 힘 F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F가 2초 동안 작용하였을 때 운동량이 처음에는 2, 나중에는 8이 되겠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 값이 6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에서 F는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이고요. 니은 2초일 때 문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8kg 곱하기 m/s이다. 이것도 맞는 보기이죠. 디귿 0초에서 2초까지 물체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 이것은 우리가 델타 P,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므로 2에서 8로 변했기 때문에 6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수평면에서 철수와 영희가 서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서로 밀고 있는 동안 옳은 것을 고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기억, 철수가 영희에 작용한 힘과 영희가 철수에 작용한 힘은 작용과 반작용 관계이다. 지금 이거 당연히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철수가 영희에게 이쪽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되면 영희도 같은 힘의 크기만큼 철수에게 이쪽 방향으로 힘을 주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보기입니다. 그리고 니은 가속도의 방향은 철수와 영희가 서로 반대이다. 영희는 힘을 이쪽으로 받고 있고 철수는 힘을 왼쪽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도 서로 반대가 맞습니다. 그리고 디귿 철수가 영희로부터 받은 충격량과 영희가 철수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이것도 지금 둘이 작용 반작용 관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보기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